홍반장이 짚어주는 용어 라디오 2. 키워드 레이아웃 떠올리면서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홍반장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흑의 예민비입니다. 흑의 예민비 같은 경우에는 토공사에서 유독 흑의 성질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흑의 예민비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흑의 성질 중에는 틱소트로피, 다짐과 안밀, 흑의 예민비까지 다양하게 토공사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점토에 있어 자연시료는 어느 정도 강도가 있으나 이것의 함수율이 변화시키지 않고 이기면 약해지는 성질이 있으며 흙의 교란에 의해 약해지는 정도를 예민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민비에 대한 공식을 이긴 시료의 강도분의 자연시료의 강도, 교란 시료의 강도분의 불교란 시료의 강도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공식이죠. 공식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울 때 이렇게 불교 아니면 자이 앞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근데 앞글자를 따서 외울 때 이 뒤에 있는 내용도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 강도입니다. 강도를 꼭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까먹지 마시고. 그러면 토질에 따른 예민비를 보겠습니다. 토질에 따른 예민비 같은 경우에는 점토지방과 모래지방으로 나뉩니다. 예민비는 1보다 크며 점토지방일 때 2보다 1에서 2는 비예민성, 2에서 4는 보통, 4에서 8은 예민, 8 이상은 초예민으로 퀵클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로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1 이하일 때에는 사질토, 그리고 1에서 2는 비예민성, 점성토이며 2에서 4일 때에는 보통, 4에서 8일 때에는 예민, 8에서 64, 그 이상까지는 초예민으로 퀵클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응력과 변형에 대해 교란 시료와 불교란 시료의 거동을 볼 수 있습니다. 예민비의 성질입니다. 예민비의 성질. 점토 집안의 점토를 이기면 자연 상태의 강도보다 작아진다. 그리고 점토 집안에선 진동 다짐을 해서는 안 되며 전압식 다짐을 해야 된다. 모래 집안에서는 모래를 이기면 자연 상태의 강도보다 커진다. 모래 집안에서는 진동식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이 저희가 앞에서 보는 그래프와 그 내용을 보고 충분히 유추해서 적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은 예민비가 큰 집안은 전단 강도가 불리하며 예민비가 특히 점토 집안에서 고려가 돼야 되고 다짐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점토 집안은 자연 상태를 유지하며 집안의 강도가 저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점토 집안은 다짐 시 진동을 일으키는 장비를 피해야 합니다. 사질 집안은 다짐 공법 선정 시 가능한 진동을 일으키는 장비를 선정해야 된다. 라는 주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예민비 같은 경우에는 점토 집안, 사질 집안 이 두 가지 중에 점토 집안에 대한 비중이 크고 점토 집안에서 문제점이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교에 대해서 흙의 예민비와 틱소트로피를
텍소트로피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 흙의 예민비와 텍소트로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흙의 예민비는 교란 후에 약해지는 형태를 보이지만 텍소트로피는 교란 후에도 다시 강도가 회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텍소트로피에 대해 그래프적으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텍소트로피의 강도의 시간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불교란 시료에서 강도가 교란으로 바뀔 때 저하되며 다시 강도가 회복하는 거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텍소트로피는 교란이 일어나도 다시 강도가 회복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란 시료에서 교란이 일어났을 때 강도가 저하되며 다시 강도가 회복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흙의 예민비에 대해서 답안 작성 예시를 보겠습니다. 흙의 예민비를 물어보면 키워드로서 어떤 키워드를 작성을 해야 될까요? 흙의 예민비는 주로 점성토 지반에 발생을 하며 빠질 수 없는 공식, 그리고 공식은 불 나누기 교, 그리고 그래프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텍소트로피랑도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레이아웃은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할까요? 레이아웃은 흙에 대한 성질이기 때문에 성질에 대한 특징, 그리고 활용 방안, 유의사항 같은 경우도 기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 텍소트로피랑도 비교도 할 수 있겠죠? 답안 작성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흙의 예민비를 물었을 때 정의, 예민비, 토질별 예민비 특성, 예민비와 텍소트로피를 비교하였습니다. 정의를 보면 점성토의 흙의 물리적인 특성 중 하나로 교란에 의해 약해지는 정도로 예민비를 공식으로 적었습니다. 자연 강도 나누기 이긴 시료의 강도, 불교란 시료에다가 분의 불교란 시료를 예민비로서 공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민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서 불교란 시료와 교란 시료에 대한 거동을 그렸습니다. 이 그래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숫자적인 특징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토 집안에서는 예민비가 1보다 크며 사질 집안은 1보다 작다는 것, 그리고 점토 집안에서 1에서 2는 비예민성, 2에서 4는 보통, 4에서 8은 예민, 8 이상은 초예민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별 예민비 특성입니다. 점토지방과 사질지방을 표로 나누어서 기재를 했습니다. 예민비 같은 경우 1보다 크며 이긴 시료의 강도, 이분도 강도를 빼먹었죠. 이군 시료의 강도가 자연 시료의 강도보다 작다. 그리고 안밀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 사질지방 같은 경우 예민비가 1보다 작으며 이긴 시료의 강도가 자연 시료의 강도보다 크며 다짐으로써 강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줬습니다. 예민비와 텍소트로피에 대한 비교입니다. 비교 같은 경우는 적용 지질, 그리고 특징, 사항, 측정 시간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예민비는 점토 집안에 발생을 하며 교란에 의해 약해지고 측정 시간이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텍소트로피는 점토 집안에 발생을 하며 교란 후 강도가 회복되고 비교적 느린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흙의 예민비를 물었을 때 정의, 그리고 메커니즘, 예민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민비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적었습니다. 여기 내용 구성을 보면은 공식으로서 박스를 쳐서 표현을 하고 여기에 플로우 차트를 넣었으며 이거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 표로도 용어를 설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도의 거의 대부분을 작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안 작성을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작성을 했구나라고 판단이 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보겠습니다. 점토에 있어 자연시료는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함수율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기면 약해지는 성질을 이김에 의해 약해지는 정도를 흙의 예민비라고 한다 라고 해서 흙의 예민비를 이긴 시료의 강도분의 자연시료의 강도라고 공식화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입니다. 면모구조에서 이상구조, 다시 면모구조로 바뀌는 형태를 예민비와 텍소트로피를 통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면모구조에서 이상구조로 교란이 발생을 하며 다시 시간이 경과되면서 다시 면모구조로 바꿔지는 그런 예민비와 텍소트로피의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플로우 차트로 보여줬습니다. 토질에 따른 예민비입니다. 응력과 변형, 그리고 불교란 시료와 교란 시료를 그래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에 대해서는 점성토 집안에 대한 내용을 썼죠. 점성토 집안에서 숫자적으로 2보다 작을 때의 비예민성이며 2에서 4일 때 보통, 4에서 8일 때 예민, 8 이상일 때 초예민이라는 내용까지 기재했습니다. 예민비의 주의사항입니다. 예민비의 주의사항은 공식으로도 그리고 플로우 차트에서 나오는 내용 그리고 그래프적인 내용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충분히 기재를 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민비가 큰 집안은 전단 강도가 불리하고 점토 집안에서 예민비를 고려를 해야 되며 점토 집안은 자연 상태의 흙을 이기면 강도가 작아지고 점토 집안은 다짐 시 진동을 피하고 전압 다짐으로 하게 된다는 내용. 사질 집안은 진동을 일으키는 장비를 선정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흙의 예민비가 나왔을 때에는 점성토 집안에 발생을 하면서 이기면 약해지는 정도를 흙의 예민비라고 하고 그에 대한 공식 불교로서 표현을 해볼 수 있고 그래프적으로도 흙의 예민비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텍소트로피로도 같이 비교를 해 볼 수 있는데 흙에 대한 성질을 물으면 이에 대한 특징 그리고 유의사항, 비교까지 충분히 기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